이제 무리함수 들어가자. 166쪽이고 혹시 시험 범위 뭐 얘기해 준 학교 있나? 오케이. 자, 무리식이라는 단원이 있는데 유리식에 비하면 얘는 뭐 별로 할 것도 없어. 자, 뭐 일단 1번 박스 보면 무리식 나왔는데 얘는 뭐냐면 루트 속에 x 있는 거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하는 거는 1차식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거 잠깐 보면 무리식이 뭐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 해가지고 근호 안에 시계가, 그러니까 루트 속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야. 루트 속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허수가 돼버리지.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된다, 뭐 당연한 거. 분모가 0인 건 없는 수니까. 그 다음에 2번 박스에 있는 것들도 뭐 다 알고 있는 거야. 뭐 유리화하고 어쩌고 다 알고 있는 건데, 결국 이 단원에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유리화를 할 건데, 옛날에는 숫자 있는 뭐 루트 3, 루트 2 이런 걸 유리화했으면 이제 x 들어간 것도 유리화할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예제 1번 바로 가보자. 168쪽. 자, x가 루트 3일 때 이놈을 구하래. 자, 루트 3을 바로 대입한다고 생각하면 루트 속에 또 루트가 생기니까 좀 별로고, 그래서 이놈을 간단하게 바꿀 거야. 근데 분모에 루트가 있으니까 꼴보기 싫어서 유리화를 해야 되는 거고, 자, 루트 더하기 루트가 있으면 루트 빼기 루트를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위아래에다가 이놈을 곱할 거야. 그러면 분모는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x 플러스 1에서 x 마이너스 1을 빼는 이런 놈이 될 거고, 위에는 이 놈에 대한 완전 제곱식이 되겠지. 그래서 공식 그대로 가져가면 a제곱 빼기 2ab인데 x 플러스 1이랑 x 마이너스 1 곱하면 x 제곱 마이너스 1 될 거고, 그 다음에 b제곱 뭐 이렇게 되겠네. 이거 정리만 해주면 되는 거지. x 날라가고 여기서 1도 날라가고, 그러면 얘는 2분의 2x 빼기 2루트에다가 요놈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약분하면 얘는 x 빼기 요놈이 되겠지. 이제는 루트 3 대입할 수 있겠네. 여기다 대입하면 루트 3. 루트 3의 제곱이니까 요게 답이 되겠네, 이제.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뭐, 그러니까 유리와 x 있어도 할 수 있다, 요거야. 똑같이 한다고 생각하면 돼. 진짜 메인 문제는 뭐냐면 확인 체크 213번이, 내가 무리식에서 만약에 시험을 내야 된다면 213번을 낼 거야. 자, 요걸 구하라 그랬어. 자, 일단 요것도 분모에 루트 있으니까 실수화를, 아니 유리화를 좀 시켜줘야 될 것 같아. 요거를 위아래에 이제 곱해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fx가 뭐가 되냐, 밑에는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위에는 그대로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얘는 x 날라가고 이런 놈이 되겠네, 이제. 자, 요거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면 이거 가는 문제야, 가는 문제. 우리 부분분수 할 때도 가는 문제 했었지. 부분분수 써가지고 쭉 쓰다 보면 쫙 날아가는 거 있었어. 그래가지고 맨 앞에 하나 남으면 맨 뒤에도 하나 남을 거고, 맨 앞에 1, 3번째 남으면 뒤에서도 1, 3번째 남을 거고, 뭐 요거 있었어. 자, 이것도 그 문제인 거야. 그래서 가는 문제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두 가지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현재 기준으로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부분분수 써서 하는 거랑 루트 유리화해서 하는 거랑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한번 집어넣어보자. 어떻게 되나? 자, F1부터 한번 써볼 건데, F1은 마이너스 루트 1 더하기 루트 2 될 거고,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루트 3 될 거고. 자, 벌써 이것만 써놔도 느낌이 오네. 얘는 남았고, 이렇게 이쪽에 다 가겠지. 자, 그럼 맨 앞에 하나 남았으니까 맨 마지막에도 하나 남을 거야. 그래서 99를 집어넣어보면 이렇게 되고, 요놈 남고 얘는 갈 거고 하면 끝났지. 루트 1 더하기 루트 100이니까 각은 9.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네. 자, 가능 문제 유리화 시키면 대부분 가능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막 쭉 나와도 아씨가 이게 뭐지? 이게 아니고 그냥 가능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한 가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가능 문제에서 내가 뭔 얘기했었냐면, 무조건 작은 놈이 왼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작은 놈이 왼쪽에 있어야 이쁘게 간다 그랬단 말이야. 자, 이 문제를 내가 만약에 시험에 내면 조금이라도 어렵게 내고 싶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낼 거야. 어떻게 낼 거냐면, 자, 순서를 바꿔서 내볼 거야. 이렇게 내버릴 거야. 자, 그러면 애들이 이제 이거 보고 유리화 하겠지. 유리화 할 거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서 x가고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이대로 만약에 1부터 집어넣는다면 뭐가 되냐? 이대로 1부터 집어넣으면 루트 2 빼기 루트 1 더하기 루트 3 빼기 루트 2 더하기 루트 4 빼기 루트 3 뭐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럼 이상하게 가. 이렇게 막 띄엄띄엄 가게 돼 있어. 안 이뻐. 분명히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나왔더라도 나는 요 놈을 갖다가 이렇게 작은 놈이 왼쪽으로 가도록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해야 이 모양이 나오는 거야. 이해됐지? 자, 부분분수랑 유리화할 때 가는 문제가 생길 텐데, 가는 문제는 무조건 작은 놈을 왼쪽에다 해놓고 뭘 대입하고 해야 편해지는 거야. 이렇게 꼭.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리함수 제대로 들어가 보자. 오늘 무리함수를 다 끝낼 거야. 무리함수. 자, 얘도 유리함수처럼 뭐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거고, 뭐 전부 다 그렇지.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리식처럼 루트 속에 x가 있는 함수가 될 거고 1차식이 있게 될 거야. 그래서 기본형부터 한번 봐보자. 기본형 어떻게 생긴 놈이냐면 이렇게 생긴 놈이야. y는 루트 ax 이렇게 생긴 놈이야. 자, 이거 그래프 그릴 거야. 자, 유리함수는 두 가지가 있었지. k가 0보다 크면 이렇게, 작으면 저렇게 이렇게 돼 있었는데, 무리함수는 네 가지가 나와. 모양이 네 가지가 나와. 자, 첫 번째는 요런 거, 그 다음에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나와. 네 가지. 그럼 이 네 가지를 어떻게 구분하냐? 유리함수에서는 k가 0보다 크냐 작냐로 구분을 했었는데, 얘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부호로 볼 거고, 루트 안팎의 부호로 해결을 해줄 거야. 자, 여기다가 잠깐 봐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루트 속에 있는 요놈의 부호랑 루트 밖에 있는 요 부호를 볼 거야. 자, 그런데 우리 생각을 해보자.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3x 이렇게 돼 있었어. 그 마이너스는 x의 부호겠어? y의 부호겠어? x의 부호겠지. 루트 안에 있는 놈이 x의 부호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 놈은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쪽 하면 이건 y의 부호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루트의 부호 이 놈이 y의 부호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이게 1, 2, 3, 4, 4분면으로 되어 있잖아. 그거랑 똑같이 간다고 생각하면 돼. 자 얘는 1, 4분면이니까 x도 플러스고 y도 플러스인 거야. 이럴 때 이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루트 속이 마이너스고 바깥쪽이 플러스면 이렇게 x가 마이너스 y가 플러스니까. 그 다음에 파란 놈은 둘 다 마이너스면 이쪽으로 가는 거야. 이놈은 x는 플러스인데 y는 마이너스다. 이럴 때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오른쪽 위로, 왼쪽 위로, 왼쪽 아래로,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루트 안팎에 있는 부호를 이용해서 어느 방향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간혹 가다가 이런 거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어. 실제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저기 앉아있는 쌤이 요거 나한테 배울 때 계속 헷갈려 했던 게, 만약에 오른쪽 위면 요건데 그걸 요렇게 이거랑 막 헷갈린다고 계속 그러더라고. 자 그래서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무리함수는 이제 이따가 마지막쯤에 다시 제대로 나올 건데, 무리함수는 2차 함수를 옆으로 쓰러뜨려 놓은 거야.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텐데 요걸 이렇게 쓰러뜨려 놓은 거야. 그 중에 절반씩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겠지. 이렇게 쓰러뜨리면 이렇게 갈 거고. 자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점이 또 중요해. 요 점. 요 점을 뭐라고 할 거냐면 시작점이라고 할 거야. 시작점이라는 건 전 국민이 다 쓰는 공통 용어는 아니야. 우리끼리 쓴다고 생각하면 돼. 점근선이라는 거는 이제 전 국민이 다 쓰는 거고, 시작점은 그냥 뭐 우리끼리 쓴다고 생각하지. 이 무리함수의 기본형은 시작점이 0,0이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시작점을 먼저 딱 찾아놓고 0,0 찾아놓고 부호를 보면서 어디로 갈지를 결정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함수니까 정의역, 치역 얘기를 좀 해봐야겠지. 두 가지만 얘기를 해보자. 이거 흰색 정의역 한번 찾아보자. 정의역 뭐가 될 거냐면 좌우의 범위를 봐야 된다 그랬어. 자, 이 흰색만 보면 0보다 왼쪽은 하나도 없지. 그리고 오른쪽은 쭉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정의역이야. 그럼 치역은 y의 부호, 위아래의 부호를 보는 건데 0보다 밑에는 하나도 없어. 위로는 계속 가고 있는 거. 그래서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게 되겠고. 이 빨간 놈도 한번 해보자. 얘는 뭐 간단하게 쓸게. 자, 정의역은 오른쪽이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치역은 아래쪽이니까 y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게 되겠네, 이게. 자, 그래서 정의역, 치역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가만 보니까 정의역, 치역을 보면 시작점을 알 수가 있네. 0, 0이니까 0,0인 거야,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 만약에 시작점이 1,2다. 1,2다 그러면 얘네가 1, 2로 바뀔 거야.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놈을 이제 지금부터 가보자. 표준형. 자, 표준형,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표준형은 평행이동한 후라고 그랬어. 평행이동한 후다 보니까 얘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을 거야. x축 방향으로 m,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생겼겠지. 자, 그 다음에 유리함수에서는 점근선이 제일 중요한 거였고, 무리함수에서는 시작점이 일단 제일 중요한데, 시작점이 눈에 보이는 거야. 표준형이 원래 눈에 보이는 거라 그랬지.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딱 보면, 아, 이거 시작점이 m,n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참고로 시작점에서 요 x좌표 있잖아요. 얘는 루트 속이 0일 때야. 루트 속이 0일 때. 루트를 0으로 만드는 게 시작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시작점의 x좌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까 이제 처음에 얘기했었는데, 루트가 실수가 되려면 루트 속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그랬지.
그 이유는 루트 속이 0보다 작으면 허수니까. 함수라는 건 실수로 이루어진 거야. 그래프가 있다는 거. 그래서 실수여야 되기 때문에 그 실수가 되는 조건이 이 점이 역치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시작이 시작점인 거지. 그래서 루트 속이 0일 때가 이제 시작점이 x좌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는 거야. 그럼 이것도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시작점 n,1이라고 해놓고 똑같아. 부호를 보면서 이렇게 되는가 이렇게가 정해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파란 놈의 정의역 지역 한번 써보자. 이 파란 놈 정의역. 자, 왼쪽으로 가는데 x의 범위 보니까 n보다 왼쪽이지. n보다. 그래서 x가 n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거고. 치역 밑으로 가니까 또 작은 거야. 근데 n보다. 그래서 y가 n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이제 치역이 되겠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의역 치역을 보면 또 시작점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유리함수에서는 x가 3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어. 그걸 보고 이제 점근선을 알아낼 수 있었고, 무리함수는 정의역 치역이 누구보다 크기 짝미가 나올 거야. 그 크다 작다의 그 기준점들이라 그래야 되나? 그것들이 이제 시작점이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일반. 참고로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뭐 일반형도 잘 나오지만 표준형으로도 되게 많이 나왔어. 근데 이제 무리함수는 일반형이 좀 더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 왜냐면 그러니까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 뭐 너무 쉬워. 그래서 표준형으로 내는 게 큰 의미가 없어 일단. 자, 일반형은 쭉 전개한 거니까 얘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이렇게 생겼겠네. 자, 여기서 만약에 내가 시작점을 찾는다면 루트 속이 0일 때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컴마씩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일반형으로 내서 그냥 표준형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야 그냥. 그래서 뭐 이렇게 바로 되고 나머지 그림 그리는 거는 뭐 똑같이 해버리면 돼요. 루트 앞밖에 부호를 보면서. 그래서 이것도 뭐 예를 들어서 하나 해보자. 뭐 이런 게 있다고 해보자. 너무 플러스니까 앞에 마이너스 하나 붙여볼게. 자, 이렇게 되면 이거 시작점 바로 찾아야 돼. 자, 물론 이거 이제 시작점 바로 이렇게 찾아도 되고 일반형은 항상 우리 이제 표준형으로 바꾼다.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거지.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그냥 표준형으로 바꾼다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시작점 바로 찾고 들어간다고 생각해도 돼.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한번 해볼게. 이것마저도 이제 너무 쉬워서 그런 거야. 표준형이 된다는 건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 원이나 2차 함수에서는 완전 제곱으로 만드는 거 같고 유리함수에서는 대분수꼴로 만드는 거 같고 무리함수는 그냥 A로 묶기만 하면 돼. 이렇게 A로. 이거 루트 바깥쪽은 건드리지도 않아. 그래서 얘를 만약에 바꿔본다면 얘를 3으로 묶는 거지.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시작점이 마이너스 3분의 5, 1이다. 이것도 이제 바로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시작점 열로 잡아놓고, 자, 오른쪽, 왼쪽, 위, 아래를 한번 찾아보자. 자, 얘 오른쪽일까, 왼쪽일까? 부호 보면서 생각해야 돼. 오른쪽, 왼쪽. 동영이 오른쪽일까, 왼쪽일까? 왜? 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는 x의 부호인 거고 그거는 이 안쪽에 있는 부호를 봐야 돼. 루트 안쪽에 부호 뭐야 이거? 플러스지. 그럼 오른쪽인 거야. 그 다음에 위아래 뭘까? 그게 아래겠지 이제. 루트 밖에 있는 부호를 보면 돼 이제. 그럼 아래겠지. 그래서 얘는 오른쪽 아래로 가는 놈인 거야.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자, 그럼 이런 점인 거고. 이거 만약에 정의역 치역 써본다면 정의역은 오른쪽이니까 x가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크다. 그거는 같다. 치역은 y가 1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이해됐지만
자, 졸려 죽는 사람이 있어 아주. 본인인 줄 알고 살짝 웃고 있어 지금. 자, 그럼 바로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자. 자, 뭐 방금 했던 그것을 그대로 연습 더 하는 거야. 자, 요거 이제 뭐 그래프도 그리고 정의역, 지역 찾고 뭐 이런 거 할 거야. 자, 요 놈은 표준형으로 바꾸는 짓을 한번 해볼게. 그럼 표준형으로 바꾸는 건 2로 묶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시작점 찾자. 시작점이 마이너스 2,1 요 놈이 되겠지 이제. 자, 얘 놓고 마이너스 2,1 찍어놓고, 자, 채민이 오른쪽 왼쪽 위아래 좋아. 여기 플러스 여기 플러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길게. 다음에 자, 채민아 정의역 뭘까? x는 마이너스 2가 크거나 그렇지. 치역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그냥 1이니 요거겠지 요거는. 좋아. 그 다음에 2번. 자, 이제 형량이랑 동현이 남았는데 2번 하고 싶은 사람. 저요. 오케이. 자, 요거는 표준형으로 안 바꿀 거야. 행령 시작점 뭘까? 마이너스 2. 2. 루트 속을 0으로 만드는 거야. 그럼 x가 2여야겠지. y 옆은 마이너스 2. 그렇지. 그럼 바깥쪽에 있는 거 써주면 돼. 자, 그럼 시작점 여기 있다고 치고 오른쪽 왼쪽 오른쪽. 땡. 왼쪽. x의 부호를 봐야 돼. x의 부호를. 요거 보고 좋다고 플러스구나 하면 안 돼. x의 부호를 봐야 돼. 그럼 왼쪽이고 위아래. 위. 그렇지. 그러면 얘는 왼쪽 위 이렇게 생긴 놈이겠네. 자, 그러면 정의역. x는 너 물 마시고 올까? 이보다 좌우를 생각하면 돼. 좌우. 작거나 같고 그렇지. 치역. y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건 오케이, 좋아. 자, 그 다음에 3번. 자, 이것도 표준형으로 안 바꾸고 바로 동현 시작점. 2분의 5. 2? 오케이. 이게 플러스이니까 2라고 하면 되겠지, 이제. 자, 그래서 시작점 여기 있다고 치자. 자, 오른쪽, 왼쪽. 5. 오른쪽. 여기 보고 플러스니까 오른쪽. 자, 위아래. 아래. 좋아. 루트 요 부호를 보는 거야. 요 앞에 보는 거 아니고. 좋아. 그러면 오른쪽 아래.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놈이겠네. 자, 그러면 정의역 뭘까? x가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고 좋아. 치역. y가 2보다 작거나 같아요. 오케이, 좋았어. 자, 할 수 있지? 무리한 수 너무 쉬운 거야. 너무 쉬운 거.
좋아. 그다음은 3번. 자, 요놈을 이렇게 평행이동을 하니까 요놈이 됐대. 자, 그러면 저놈을 평행이동 시켜버리자. 얘를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켜서 얘랑 비교를 하면 되는 거겠지, 근데. 자, 평행이동을 시킬게. 평행이동을 이런 거 다 배웠으니까. 자, x축 방향으로 a만큼이니까 요 x 대신에 a만큼 이렇게 빼줘야 되는 거고, 뒤에다가 b만큼 이렇게 이제 더해주면 되겠지. 요걸 정리하면 얘가 나와야 돼.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이걸 정리를 해보면 4 플러스 2a 마이너스 2x 더하기 b 플러스 1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얘랑 똑같아요. 그러면 요 부분이 8, 요 부분이 마이너스 5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지. 자, 그러면 a가 4가 될 거고 b가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 너무 쉽네. 자, 그 다음에 4번. 자, 저놈이 정의역이 이럴 때 치역을 구해라 내놨어. 자, 유리함수에서도 뭐 비슷한 문제 있어서 그 패턴이 똑같아 지금 문제 나오는 게. 자, 아무튼간 무리함수 원래는 아무 조건이 없다면 정의역 치역이 그냥 누구보다 크다 작다 에서 끝나야 되는데 얘는 크고 작고 뭐 이런 게 나왔어.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 어떤 상황인지. 자, 이거 시작점 몇 컴마 몇인가? 좋아. 자, 그러면 여기 있다고 쓰고. 자, 오른쪽 왼쪽. 좋아. 위아래. 좋아. 보경이만 수업 듣고 있는 거 아니지? 선생님 갑자기 눈이 커졌어. 깜짝 놀랐네. 자, 요거. 자, 그러면 이제 정의역 뭐 그냥 이대로라면 정의역은 뭐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럴 텐데. 정의역이 요런 놈이래. 자, 그러면 2가 여기니까 마이너스 1은 요쯤 있을 거고. 그럼 나는 요 놈만 함수로 치겠다는 거지. 유리함수에서도 비슷한 거 했어. 자, 그때 치역을 물어봤으니까 요 놈의 위아래 범위를 보면 되는 거지.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게 이제 치역이 되겠네, 요게. 이해됐지, 이거? 자, 그러면 요때랑 요때 y 값을 찾으면 되는 거야. 얘를 fx라고 한다면 얘는 f-1이 될 거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가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는 f2가 될 거고 f2가 뭔지는 뭐 이미 나와 있고 그러면 요 사이가 이제 치역이 되는 거지. 그래서 치역을 적는다면 y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놈이 되겠네. 항상 유리함수든 무리함수든 정의역이나 치역 같은 거 이렇게 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주어줬다. 그러면 그래프 그려가지고 그 부분을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의역 알려줬으니까 이 부분 체크해서 위아래로의 범위만 보면 이제 치역이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5번. 이런 문제도 이제 유리함수에서도 나왔었고.
자, 모르는 문자 A, B, C 세 개니까 이번에도 A, B, 세 가지를 끄집어내야 돼.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시작. 그렇지, 시작점. 시작점이 마이너스 2,1이다. 여기서 벌써 두 가지가 나온 거나 다름없지. 그 다음에 요 점 중요하다 그랬지. 요런 거 요런 거. 유리함수에서도 이렇게 지나가는 점 눈에 잘 안 보인다 그랬어. 무리함수도 마찬가지야. 요거 잘 봐야 돼. 그래서 0, 마이너스 1을 지난다. 요거 이제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뭐 풀이 다를 건 없지만 풀은 풀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 거 한번 보여주면, 우리 시작점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함수를 만들어 버리자. 자, 요놈의 그래프가 이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까지는 당연히 똑같아야 될 거고, x의 개수 a도 일단 같아야 될 건데, 시작점이 요거니까 x 플러스 2 이렇게 나와야겠지. 그리고 더하기 1이다. 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네. 그래 놓고 0,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루트 2a가 2. 그러면 제곱하면 2a가 4. 그래서 a는 2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에다가 2x 플러스 4 더하기 1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럼 a가 2, b가 4, c가 1이다.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겠지. 자, 지금 한 거는 시작점을 보고 내가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본 거야.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안 한다면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이제. 다르게 한다면 여기서 시작점을 찾는 거지. 시작점이 마이너스 a분의 b, c가 될 거야. 그럼 c가 1이고 요놈이 요놈이다. 한 다음에 이거 대입해서 이제 뭐 하면 되겠지. 자, 뭐 방금 마지막에 얘기해준 방법이 어쩌면 이제 더 쉽긴 할 건데, 우리 또 함수 만드는 것도 한번 연습을 해봐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해본 거야. 그 다음에 6번. 자, 이 문제도 뭐 유리함수에 비슷한 게 있었어. 잠깐 넘어졌네. 자, 요놈의 위치 관계, 그러니까 몇 군데에서 만나냐, 뭐 이런 거지. 유리함수에서도 이런 게 있었어. 근데 잠깐만. 얘랑 뭐 몇 군데서 만나냐 이거야. 유리함수에서는 이제 뭐가 중요했었냐면 판별식만 무조건 쓰면 안 되고, 그림을 그려봤을 때 혹시 그 점이 점근선 위에 있으면 기울기가 0인 게 뭐 이렇게 판별식만 쓰면 빠지니까 요거 생각해라 뭐 이런 얘기 했었지. 즉 포인트는 그림을 그려봐야 된다는 얘기야. 얘도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일단 요놈 보면 시작점이 2,0이 될 거고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0이겠지. 그 다음에 왼쪽 위로 가는 놈. 왼쪽 위로. 자, 근데 좀 보기 편하게 일부러 약간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어, 그래프를.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놈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네. 그럼 이렇게 생긴 놈일 거고, K에 따라서 Y절편이 변하니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뭐 이런 놈이 되겠지, 이제.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면 한 군데도 안 만날 거고, 쭉 내려오다가, 요때 한 번 만날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두 점에서 만나다가, 언제까지 두 점이냐면, 요때까지 두 점에서 만나는. 그 다음에 요 밑에는 또 한 점에서만 만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겠지. 그럼 결국 요때랑 요때가 이제 중요한 거야. 얘를 1번이라고 해놓고 보면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 접하는 상황인 거고, 얘는 그냥 2,0 지나는 상황이고, 뭐 이런 상황인 거지. 그러면 1번, 2번에서의 K 값을 내가 이제 찾아내야겠네. 1번 보면, 자, 이거 접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접할 때는 항상 연립2의 판별식이 0이다, 뭐 이런 거 이제 써버리면 되겠네. 자, 그러면 연립을 해보면, 이런 놈이 될 거고, 양면 제곱해야 되고, 이렇게 될 거고, 오른쪽으로 다 넘기자. 이렇게 될 거고, 요놈이 이제 판별식 절반의 제곱 빼기 AC. 요게 이제 0이 돼야 되는 거. K제곱 날라가면서 K값이 2분의 5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요 접하는 상황 1번에서의 K값이 지금 2분의 5가 된 거야. 그 다음에 2번 상황은 2,0 그냥 대입해보면 되는 거지, 저 직선에다가. 그러면 이러니까 K가 2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이때 K값은 2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답을 구해보자. 1번은 2점, 2번 1점 안 맞는다.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 자, 보니까 두 점에서 만나려면 요 사이여야 되는 거지, 요 사이. 요 사이인데 요 1번은 등호 안 들어가야 되고 2번은 등호 들어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고. 그러면 이때는 K가 2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5보다 같다. 요게 답이 될 거고. 2번은 한 군데에서 만나는 거. 자, 조심해야 될 거, 한 군데에서 만나는 거 접할 때만 있는 게 아니고 요때도 있는 거지, 요때도. 그래서 한 군데에서 만나는 거는 K가 2분의 5일 때랑 K가 2보다 작을 때, 이때가 있게. 그 다음에 안 만나는 거. 안 만나는 거는 이제 요 위에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K가 2분의 5보다 크다. 요게 이제 답이 되겠네. 자, 그래서 여기서도 포인트는 뭐냐면 그림을 그려가야 된다는 게 포인트. 그냥 순간 착각해서 판별식만 써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두 점에서 만나려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겠지, 한 군데는 판별식이 0이겠지, 안 만나는 건 판별식이 0보다 작겠지만 하면 틀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따가 조금 이제 보게 될 텐데 이 루트를 제곱하고 이러면서 이제 루트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 루트라는 게 2차 함수의 절반만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 요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겨. 그냥 연립하게 되면 그 2차 함수를 연립한 거랑 비슷한 모양이 나오거든. 즉 이쪽에도 그래프가 있는 것처럼 나오게 돼 있어. 그냥 판별식만 쓰면. 그래서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할 필요 없고 결론적으로는 무조건 그림을 그려봐. 유리함수도 무리함수도 마찬가지. 몇 군데에서 만나냐 이런 게 나오면 꼭 그림을 그려보고 상황을 본 다음에 판별식을 써줘야 돼. 무조건 판별식 쓰면 유리함수에서처럼 틀리는 상황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지금 몇 분이지? 37분? 오케이, 그러면 우리
5분만 쉬었다가 나머지 2개 들어가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좀 봐야 되는데 무리함수의 역함수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해볼게요. 유리함수에서는 이제 일반형일 때 역함수 구하기가 너무 쉽다 뭐 이런 얘기 이제 좀 했었고 자, 무리함수랑 2차 함수가 서로 역함수 관계야. 2차 함수를 쓰러뜨려 놓은 거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금 아니 이게 무리함수야. y = x에 대한 대칭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이게 이런 2차 함수의 절반이었던 거야. 자, 그래서 정확하게는 2차 함수의 반쪽이라 무리함수가 역함수 관계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쓸 말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이제 한번 해볼게. 그럼 바로 일단 문제를 좀 들어가 보자. 7번. 요놈의 역함수를 구하고 역함수의 정의역이랑 치역도 구하래. 자,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문제는 거의 없다 그랬는데 유리함수에서 나왔었지. 왜냐면 너무 쉬우니까. 그 다음에 무리함수에서도 나오네.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 그게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얘기가 나올 거고. 자, 요거 일단 역함수 구하는 거 한번 해볼게. 자, x, y를 바꾸면 된다 그랬어. 그 다음에 정리할 거야. 이렇게 될 거고 양변 제곱 넘기면서 이제 4로 나눠주면 이런 놈이 되겠네. 이제 자, 요게 이제 역함수가 될 텐데 엄밀히 따져서 만약에 서술형에서 이게 나왔잖아. 그러면 이렇게 쓰면 감점이야. 무조건. 그 이유가 뭐냐. 자, 2차 함수의 반쪽이 역함수라고 그랬지. 이거 전체가 역함수가 아닌 거야. 얘가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꼭지점으로 끊어가지고 왼쪽 또는 오른쪽 둘 중 하나만이 역함수인 거야. 그래서 이거를 내가 써줘야 돼.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그래서 원래도 역함수를 구할 때는 마지막에 정의역은 요거다 이런 말을 써줘야 돼. 그게 모든 실수더라도 원래는. 왜냐면 역함수를 구하는 순간 원래에서 정의역이 바뀌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정의역이 바뀌는 순간이니까 내가 그걸 써줘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안 했던 이유는 그 전에 뭐 1차 함수, 역함수 구하고 이럴 때는 정의역, 치역 뭐 이런 게 의미가 없었어 별로. 그냥 모든 실수니까. 근데 2차라든가 무리함수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이거는 이제 중요해져. 그래서 원래도 여기선 정의역, 치역 구하라 그랬는데 그 말이 없어도 얘는 여기다가 정의역을 살짝 써줘야 돼. 자, 그러면 일단 정의역을 구해야 된다는 소리니까 요거 이제 정의역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이제 좀 더 익숙해지거나 하면 또는 이제 좀 이해가 잘 되면 이 짓을 안 하고도 구할 수는 있어. 어떤 거냐면 저게 아까도 내가 살짝 그랬지만 저가 지금 오른쪽 위로 가는 놈이야. 얘를 y = x에 대한 대칭을 시키면 이런 놈이 되겠지. 그러면 2차 함수 반쪽 중에 오른쪽 놈이 되겠네. 그러면 꼭지점 찾아가지고 그 놈보다 크다 뭐 이래 버리면 되는 거지 이제.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완벽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야. 자,
역함수라는 건 x, y를 바꾸는 거지. 근데 정의역은 x고 치역은 y야. 그러면 역함수를 구하면 이것도 뒤바뀐다고 생각하면 돼. 이것도 뒤바뀐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f가 있고 f 인버스가 있는데 요놈의 정의역이 있고 요놈의 치역이 있고 요놈의 정의역, 요놈의 치역이 있을 거야. 요 정의역이 1로 가는 거고 요 치역이 1로 가는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줘. 자, 그러면 요 문제에서 이게 이제 f가 되는 거고 요게 이제 f 인버스가 되는 거야. 근데 요놈의 정의역, 치역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지. 요거 지금 오른쪽 위로 간다 그랬으니까 정의역 이거 지금 시작점이 2분의 1,1이야. 그래서 정의역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치역 y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될 거야. 그리고 나는 요놈의 정의역과 치역이 필요한데 요 정의역이 1로 오는 거야. 그러면 요 역함수의 치역이 y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x, y 바꿔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요 치역이 이 정의역으로. 그래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요렇게 이제 바꿔줘야 돼. 즉 만약에 그냥 구해라 라고 했다면 여기다가 정의역은 요거다 라고까지 써줘야지 완벽하게 되는 거라는 소리야. 자, 그랬더니 이제 확인해보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을 거고 꼭지점이 이제 1인가 보지? 그러면 1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 오른쪽 놈이 이제 역함수였던 거야. 얘는 아닌 거고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 자, 그래서 무리함수에서 역함수를 구해라 라고 나왔어. 그러면 정의역, 치역 이런 말이 없어도 나는 정의역을 써줘야 된다고. 근데 그걸 쓰는 방법 이걸 생각하면 돼. 정의역, 치역이 이렇게 크로스 된다는 거. 그래서 원래 함수의 정의역, 치역 구하고 그놈의 치역이 역함수의 정의역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네. 꼭. 다음에 마지막 문제. 자, 마지막 문제는 내가 조금 바꿔서 써볼 거야. 문제를. 좀 바꿔볼게. 잠깐만. 자, 거의 똑같은데 내가 좀 문제를 바꿨거든. 자, 일단 원래 문제에서는 fx가 이렇게 나왔고 gx 뭐 이런 말이 없고 f 인버스, 그러니까 역함수와의 교점 요 얘기 나온 거야. 일단 우리 역함수 처음 배울 때를 기억하면 증가함수일 때는 y = x 위에서만 만난다고 했던 거 기억나니? fx랑 f 인버스는 y = x 위에서 만난다고 그랬어. 그래서 연립을 할 때 역함수랑 연립을 하는 게 아니고 y = x랑 연립을 하면 된다고 그랬지. 이거 기억나지? 기억나지? 알았다, 써볼 것 같아. 자, 간단하게만 쓸 거야. 증가함수일 때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이렇게 있고 이게 y = x면 fx가 만약에 이거면 f 인버스는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교점이 요 위에 있으니까 f랑 f 인버스의 교점을 구할 때 f랑 f 인버스를 연립하지 않고 f랑 y = x를 연립하면 구할 수 있다 라고 했었지.
요거 기억해야 돼요, 요거.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답이, 그러니까 방법이 요 문제, 책에 있는 문제 그대로 보면 fx 알려주고 f 인버스와의 교점 어쩌고 했으니까 y 이꼴 x랑 연립해버리면 되는 거지 그냥. y 이꼴 x랑 연립해가지고 x 값 찾으면 되는 거야. 이해됐지 이 말? 근데 이제 내가 문제를 이렇게 좀 바꿔놨어. 이게 뭐냐면 이제 너네 교육과정에서는 여기가 수능의 직접적인 범위는 아니어서 이제 안 나와. 근데 뭐 이제 뭐 내려면 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 무리함수 부분이 수능의 직접적인 범위일 때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왔어.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이게 뭐냐? 자, 요거랑 요거의 교점 얘기가 나왔어. 우리 교점 얘기 나오면 연립하는 거지. 그럼 얘랑 얘랑 연립하는 거야. 근데 루트 때문에 제곱을 해야 돼? 그러면 4차가 나오겠지. 이러면 이제 이상해진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연립을 하면 양면 제곱을 해야 되니까 4차식이 나와. 이러면 이제 문제가 복잡해진 게.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은 아닌 거야. 그래서 우리 뭘 생각해야 되냐? 네, 여기를 계속 남겨놓은 이유가 무리함수랑 2차 함수가 동시에 나와가지고 뭐 교점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이걸 그냥 연립하는 얘기가 아니야. 그냥 연립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 혹시 역함수인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돼. 역함수인지 확인이 되면 y 이꼴 x와 연립을 해버리면 되겠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걸 이번 기말고사 때 시험에 낸다면 난 이렇게 낼 거야. 그냥 이 문제처럼 내버리면 너무 쉬우니까 역함수 이렇게 y 이꼴 x랑 연립하면 이거 기억하고 있으면 다 풀 수 있는 거거든. 무리함수랑 별로 상관이 없는 거야. 그렇게 내버리면. 근데 무리함수랑 상관이 있게 내려면 이렇게 내야 돼. 이게 뭐냐? 그냥 연립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요놈의 역함수를 구해본 거야. 이놈의 혹시 역함수가 이걸까? 이차함수를 구해봤더니 역함수를 구해봤더니 이게 맞아. 그러면 얘는 F 인버스가 되는 거고 문제가 바뀌는 거야 이제. 이제 문제가 바뀌는 게 F랑 F 인버스의 교점 사이의 거리가 뭐냐? 이걸로 이제 바뀐 거야. 이제 요 예제 8번처럼 바뀌게 된 거지. 그래서 나 같으면 이렇게 낼 거야. 아마도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선생님이 학교에 있다면 이렇게 아마 문제를 낼 거야. 마지막쯤에다. 그러면 너네는 물이랑 2차가 같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혹시 역함수일 수 있니? 나오는 사실 역함수라고 생각하면 돼 무조건.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 연립하면 4차 나오니까. 그렇게는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역함수일 거다 생각하고 만약에 서술형이라면 gx는 fx의 역함수다. 이런 말 써놓고 이제 바로 f랑 y 이꼴 x 연립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요놈이 x다. 이런 게 되겠지 이제. 그러면 2를 넘기면 이렇게 될 거고 양변 제곱 오른쪽으로 넘기고 이렇게 되니까 x가 2랑 3 나오네. 그럼 y 이꼴 x 위에 있는 놈이니까 x좌표 y좌표 다 똑같다 그랬어. 얘도 2랑 3 이럴 거야. 그러면 2,2랑 3,3이 되는 거고 요 둘 사이의 거리는 루트 2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지. 자, 지금 두 학교 전부 다 역함수 부분이 우리 이제 범위에 들어갈 거야 이번에. 그래서 잠깐 또 복습 한번 하면 이 fx랑 f 인버스의 교점은 무조건 y 이꼴 x 위에 있을 거라 그랬어. 그러니까 y 이꼴 x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을 거라 그랬어. 그러면 이거를 직각삼각형으로 만들어 보면 여기가 45도짜리. 그래서 1대 1대 루트 2다. 요거 쓰면 된다고 했었어 내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나와서 조금 그런데 만약에 뭐 이렇게 쭉 했더니 x가 2랑 5가 나왔어. 그러면 이 말은 2,2랑 5,5란 얘기지. 그러면 요 차이가 3이야.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바로 그냥 답은 3루트 2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이면? 만약에 x가 3, 7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4루트 2가 되겠지. 바로 답은. 자, 요거 꼭 기억하자.
물이랑 2차가 동시에 나와가지고 교점 어쩌고에 이거 무조건 역함수 문제야. 그래서 fx랑 y = x 연립해가지고 구한다고 생각하면 이해됐지? 고.